약은 밥에서 오고 밥은 약이 된다. 나는 오래도록 병을 보았다. 사람들은 약을 찾았고 나는 먼저 밥을 물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먹었는지. 약은 밥에서 오고 밥은 약이 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으면 약은 멀고 병은 가까워진다. 밥은 몸의 언어다. 음식의 색, 향, 온도, 질감이 몸의 계절을 바꾼다. 뜨거움은 위로 올리고 차가움은 아래로 가라앉힌다. 매움은 흩어지게 하고 짬은 모이게 한다. 다름은 늦추고 씀은 말린다. 나는 앓는 이를 보면 먼저 혀를 본다. 붉은지, 옅은지, 두꺼운지, 젖었는지. 그리고 밥을 묻는다. 씹었는지, 삼켰는지, 서둘렀는지, 음미했는지. 서두른 밥은 몸을 굶긴다. 배는 채웠으나 몸은 굳는다. 30번 씹으면 위가 웃고 천천히 삼키면 간이 누그러진다. 나는 소금보다 속도를 먼저 줄이라 했다. 짠맛을 줄이기 어렵다면 젓가락에 박자를 늦추라. 박자가 늦어지면 짠맛은 스스로 물러난다. 입안의 침이 음식의 국이 된다.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늘 바빴다. 밥은 앉아서가 아니라 걷다가 삼켰다. 아침엔 뜨겁게 달리고 점심엔 대충 넘기고 저녁엔 과하게 채웠다. 밤이면 속이 달아올랐고 새벽이면 혀가 말랐다. 그의 꿈은 늘 짧았고 아침의 맥은 늘 가벼웠다. 나는 그에게 숟가락의 규칙을 주었다. 첫 숟가락은 뜨거움을 살피고 둘째 숟가락은 짠맛을 줄이며 셋째 숟가락에서 속도를 낮춘다. 넷째 숟가락부터는 말없이 씹는다. 20번이 지나면 목이 열리고 30번이 지나면 배가 안다. 그만하면 된다고 그는 물었다. 이게 약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이 약이다. 약은 하루 3번이지만 밥도 하루 3번이다. 3번의 약이 3번의 밥에서 진다. 나는 계절을 본다. 봄에는 푸른 것을, 여름에는 맑은 것을, 가을에는 단단한 것을, 겨울에는 따뜻한 것을. 봄의 쓴맛은 겨울의 눌림을 걷어내고 여름의 싱거움은 봄의 불씨를 식힌다. 가을의 다름은 여름의 소모를 덮고 겨울의 짬은 가을의 흩어짐을 모은다. 사람의 병은 계절을 거스르다가 시작된다. 겨울에 찬 것에 길들이고 여름에 매운 것으로 쫓는다. 잘못된 계절은 배를 단단히 묶고 가슴을 헐게 한다. 나는 밥상에 3가지를 올리라 했다. 하나는 불이, 하나는 이, 하나는 호. 불이는 속을 붙들고 잎은 길을 열며 곡은 하루를 바친다. 그리고 물을 잊지 말라. 물은 밥의 길이다. 길이 막히면 밥이 약이 되지 못한다. 물을 마실 때에도 계절이 있다. 아침에 물은 짧게, 낮에 물은 자주, 저녁에 물은 적게. 아침은 불을 켜고 낮은 바람을 돌리고 저녁은 등잔을 끈다. 등잔을 끄지 못하면 밤은 길고 꿈은 잦다. 나는 한 여인을 기억한다. 그녀는 늘 배가 불렀다.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부르고 무거웠다. 나는 그녀의 밥을 듣고 그녀의 마음을 들었다. 걱정으로 씹었고 두려움으로 삼켰다. 걱정은 달게 만들고 두려움은 짜게 만든다. 밥의 맛은 마음의 맛이다. 나는 그녀에게 3가지를 부탁했다. 밥상에 앉기 전 숨을 한 줄 들이켜라. 숟가락을 들기 전 감사를 한 줄 중얼거라. 마지막 한 숟가락은 배가 아닌 마음에 양보하라.
한 달 뒤 그녀의 속은 가벼워졌고 낮잠은 짧아졌다. 배가 빈 것이 아니라 무거움이 비었다. 나는 고기를 금하지 않는다. 다만 고기를 먹을 때 불을 먼저 씹으라 한다. 불은 길을 열고 고기는 길을 채운다. 길이 먼저다. 길이 없는데 두레를 밀면 허리가 다친다. 단맛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일찍 먹으라 권한다. 아침의 단맛은 하루의 불씨가 되고 밤의 단맛은 잠의 재를 덮는다. 재가 두꺼워지면 새벽의 숨이 무겁다. 나는 소금의 힘을 안다. 다만 소금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다른 맛이 들리지 않는다. 소금은 문지기다. 문지기가 커지면 손님이 줄어든다. 문지기가 적당하면 모든 손님이 들어와 제자리를 찾는다. 술을 묻는 이도 많다. 나는 말한다. 술은 바람이다. 바람은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아프다. 바람을 부르려면 등을 덮고 마셔라. 바람을 보내려면 물을 곁에 두어라. 혼자 마시지 말고 말을 줄이고 웃음을 아껴라. 웃음이 먼저 나오면 술은 약이 되고 술이 먼저 나오면 웃음은 칼이 된다. 나는 밥상을 작게 만들라 한다. 큰 그릇은 큰 허기를 부르고 작은 그릇은 뜻을 단단히 한다. 작은 그릇은 자주 비우게 한다. 비우는 사이에 숨이 들어오고 들어온 숨이 배를 편다. 밥을 먹을 때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혀는 몸의 서기관이다. 혀는 모든 맛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장부에 보낸다. 장부가 그 기록으로 하루를 운영한다. 혀가 급하면 글이 흐리고 혀가 천천히 쓰면 글이 정갈하다. 나는 숟가락과 젓가락의 소리를 줄이라 한다. 소리가 잦아지면 마음이 들뜬다. 소리가 고요하면 기운이 모인다. 밥상은 제단이다. 제단에서 떠드는 이는 제사보다 자신을 앞세운다. 밥은 삶의 제사다. 고요하면 복이 앉고 시끄러우면 복이 내뺀다. 어느 병사는 항상 배가 비었다고 했다. 많이 먹어도 허기가 남았다. 나는 그의 하루를 보았다. 서두르는 말, 급한 걸음, 짧은 숨. 허기는 밥에서만 오지 않는다. 허기는 마음에서 온다. 마음이 급하면 배는 따라잡지 못한다. 나는 그에게 걷기를 처방했다. 밥 뒤 백보, 저녁에 천보. 백보는 위를 깨우고 천보는 간을 풀었다. 그는 말했다. 배가 차는 순간이 보입니다. 보이면 멈출 수 있다. 나는 아이들에게 뜨거운 것을 가르친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을 입안으로 굴려라. 뜨거움이 혀끝을 지나볼 안쪽을 닿을 때 몸은 지금을 배운다. 아이의 혀가 지금을 배우면 어른의 몸은 나중을 잊지 않는다. 밥상은 훈련장이다. 절제는 밥상에서 배우고 나눔은 밥상에서 익힌다. 큰 조각을 나누고 마지막 조각을 양보하라. 마지막 조각을 양보할 수 있으면 말이다. 심장은 부드럽고 간은 모서리가 둥글다. 나는 환자에게 세 줄의 밥 기도를 권한다. 오늘의 밥을 맞이한다. 입 안의 길을 연다. 배의 고요를 지킨다. 세 줄이면 충분하다. 긴 문장은 배를 지치게 한다. 짧은 문장은 배를 쉬게 한다. 밤은 밥의 끝이 아니다. 밤은 밥의 시작이다. 어젯밤의 등잔이 오늘 아침의 허기를 만든다. 밤에 덜 먹고 덜 걱정하고 덜 비교하라. 아침의 밥맛은 밤의 마음맛에서 진다. 나는 끝내 약이 필요할 때를 안다. 그러나 약을 쓰는 손보다 밥을 바꾸는 손이 더 멀리 간다. 약은 불을 끄고 밥은 재를 걷는다.
불만 끄고 재를 남기면 또 붙는다. 재를 걷어내는 일은 밥의 일이다. 오늘의 처방은 단순하다. 밥은 앉아서, 숨은 길게, 말은 짧게, 그릇은 작게, 걸음은 느리게, 감사는 크게, 뜨거움은 아침에, 단맛은 낮에, 고요는 밤에. 밥이 약이 되면 약은 멀어지고 병은 길을 잃는다. 밥이 칼이 되면 약은 가까워지고 병은 문턱을 넘는다. 그대의 숟가락이 오늘의 맥을 정한다. 한 숟가락의 고요가 한 줄기의 회복을 부른다. 나는 오늘도 묻는다. 무엇을 먹었는가? 그리고 한 줄을 더 묻는다. 어떻게 먹었는가? 무엇보다 어떤 마음으로 먹었는가? 마음이 고요하면 밥은 약이 되고, 마음이 요동치면 밥은 짐이 된다. 약은 밥에서 오고, 밥은 약이 된다. 이 한 줄을 잊지 말라. 그대의 밥상이 곧 그대의 약방이다. 그대의 혀끝이 곧 그대의 명이다. 나는 오래된 속담을 믿는다. 밥이 몸을 만들고 몸이 마음을 지킨다. 밥상은 약방이다. 그릇의 크기가 습관을 정하고 습관이 맥을 정한다. 큰 그릇은 허기를 키우고 작은 그릇은 뜻을 단단히 한다. 자주 비우고 자주 채워라. 비우는 틈에 숨이 들어오고 숨이 들어오면 배가 편하다. 편안한 배는 마음을 낮춘다. 밥을 고치는 일은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 하루의 길, 한 숟가락씩이다. 나는 시간의 맛을 본다. 아침엔 불씨를, 점심엔 바람을, 저녁엔 등잔을 불씨는 뜨겁되 가볍게, 바람은 맑되 넉넉하게, 등잔은 어둡되 따뜻하게. 아침의 뜨거움은 하루를 깨워주고 밤의 뜨거움은 잠을 달아나게 한다. 단맛을 미워하지 말되 빛 아래서 일찍 먹어라. 어둠 속의 단맛은 새벽의 숨을 무겁게 한다. 짠맛은 문지기다. 문지기가 지나치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문지기가 적당하면 모든 손님이 제자리를 찾는다. 쓴맛은 칼이다. 칼이 한 번 지나가면 불필요한 것이 떨어진다. 그러나 칼로 배를 채우지 말라. 매운맛은 바람이다. 젖은 것을 말리고 길을 환하게 열지만 지친 장부를 괴롭히기도 한다. 나는 계절을 밥상에 올린다. 봄엔 푸르고 쓴 것, 여름엔 맑고 싱거운 것, 가을엔 단단하고 달콤한 것, 겨울엔 짭짤하고 따뜻한 것. 계절을 거스르면 배는 묶이고 가슴은 헐어. 잠은 얕아지고 맥은 산만해진다. 밥은 어떻게 먹는가로 효과가 달라진다. 무엇보다 속도가 약이다. 젓가락을 늦추면 짠맛이 물러나고 짚는 횟수를 늘리면 단맛이 스스로 줄어든다. 침은 가장 오래된 약이다. 침이 돌면 위가 웃고 침이 마르면 마음이 급하다. 나는 환자에게 말한다. 30번 씹고 말없이 삼키고 숟가락을 잠시 놓으라고. 숟가락을 놓는 짧은 침묵이 배를 쉬게 하고 쉬는 배가 약을 받아들인다. 밥을 먹기 전 숨을 한 줄 들이켜라. 들이쉼이 길면 허기가 조용해진다. 밥을 먹는 동안 말을 줄여라. 말이 많으면 혀가 기록을 놓친다. 혀는 몸의 서기관이다. 오늘의 맛을 적고 그 기록을 장부로 보낸다. 서기관이 급하면 글씨가 흐리고 서기관이 고요하면 글씨가 정갈하다. 나는 아이와 노인을 다르게 본다. 아이에겐 불씨를, 노인에겐 등잔을. 아이의 밥엔 따뜻한 국과 부드러운 고, 노인의 밥엔 씹기 쉬운 길과 고요한 간. 여성의 밥은 달과 함께 본다. 달이 차고 기가 비면 따뜻함을 더하고
다리 기울고 길이 막히면 맑음을 더한다. 땀 많은 이는 짠맛을 조금 더하고 걱정 많은 이는 쓴맛을 한번 지나가게 하라. 추위에 떨던 이는 뜨거운 국물로 길을 열고 열에 시달리던 이는 맑은 물로 불을 가라앉혀라. 물은 밥의 길이다. 길이 먼저고 짐은 그 다음이다. 길이 막히면 짐이 약이 되지 못한다. 물을 마시는 법에도 질서가 있다. 아침엔 짧고 따뜻하게, 낮엔 자주 맑게, 저녁엔 적고 미지근하게 땀을 흘린 뒤엔 길을 먼저 적시고 그 다음에 짐을 올려라. 술은 바람이다. 대낮에 술은 몸을 헤집고 저녁에 소주는 등을 덮을 때 약이 된다. 웃음이 먼저 나오면 술이 약이 되고 술이 먼저 나오면 웃음은 칼이 된다. 나는 멈춤의 종을 하루 3번 울리게 한다. 아침엔 숨, 점심엔 속도, 저녁엔 비. 숨을 앞세우면 말이 짧아지고 속도를 낮추면 배가 제때 멈춘다. 빛을 낮추면 잠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잠이 돌아오면 밥맛이 살아난다. 밥맛이 돌아오면 약은 멀어지고 병은 길을 잃는다. 나는 작은 그릇을 권한다. 작은 그릇은 허기를 재우고 충분함을 가르친다. 한 숟가락 남기는 연습이 큰 병을 막는다. 남김이 아니라 멈춤의 표지다. 멈출 수 있으면 욕심이 줄고 욕심이 줄면 불이 꺼진다. 불이 꺼지면 연기가 거치고 연기가 거치면 호흡이 깊어진다. 호흡이 깊어지면 몸은 스스로 일을 한다. 소화의 불은 고르고 간의 모서리는 둥그러진다. 나는 걸음을 처방한다. 앞뒤 백보, 해질녘 천보. 백보는 위를 깨우고 천보는 간을 푼다. 걸음은 길을 돌리고 돌아온 기는 배를 따뜻하게 한다. 배가 따뜻하면 마음은 느긋해지고 느긋한 마음은 젓가락을 늦춘다. 늦춘 젓가락이 밥을 약으로 바꾼다. 이 순환을 잊지 말라. 나는 환자에게 하루에 3문장을 권한다. 오늘의 밥을 맞이한다. 입안의 길을 연다. 배의 고요를 지킨다. 짧은 문장만이 배를 쉬게 한다. 긴 문장은 배를 지치게 한다. 비교의 밥을 거부하라. 남의 그릇을 보며 내 그릇을 탓하지 말라. 그릇의 크기는 사람의 속도로 정해진다. 천천히 먹는 이는 작은 잔으로도 충분하다. 빨리 먹는 이는 큰 항아리로도 늘 목이 탄다. 나는 병자에게 묻는다. 밥을 삼킬 때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숟가락 위에 있었는가? 걱정 위에 있었는가? 마음이 걱정 위에 있으면 배는 길을 잃고 마음이 숟가락 위에 있으면 배는 제 길을 간다. 밥상은 제단이다. 제단에서는 말보다 숨을 앞세워라. 숨을 앞세우면 복이 앉는다. 소리가 잦으면 마음이 들뜨고 소리가 고요하면 기운이 모인다. 나는 오래된 차를 남긴다. 구수한 보리차는 여름에 불을 식히고 따뜻한 생강차는 겨울에 길을 덮는다. 대추 한 알은 심장을 누그러뜨리고 귤껍질 한 조각은 정체된 길을 흔든다. 차는 약이면서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몸의 바람이 잔잔해진다. 밤의 밥은 작고 따뜻해야 한다. 큰 소리와 밝은 빛을 거두어라. 빛을 거두면 혀가 조용해지고 혀가 조용해지면 배가 고요해진다. 고요해진 배는 새벽의 맥을 고르게 한다. 고른 맥은 하루의 판단을 부드럽게 한다. 나는 결국 이렇게 말한다. 약은 밥에서 오고 밥은 약이 된다. 밥을 고치는 일은 삶을 고치는 일이다. 한 숟가락의 고요가
한 줄기의 회복을 부른다. 오늘의 밥을 정성으로 맞이하라. 젓가락을 늦추고 숨을 길게 하라. 작은 그릇을 쓰고 짧은 문장으로 감사하라. 남은 한 숟가락은 마음에 양보하라. 그 순간 밥은 약이 된다. 그 순간 몸은 배운다. 충분함을 배우고 멈춤을 배우고 나눔을 배운다. 그 배움이 병을 멀리하고 약을 가볍게 한다. 나는 오늘도 처방한다. 밥은 앉아서, 숨은 길게, 말은 짧게. 그대의 밥상이 곧 그대의 약방이다. 그대의 혀끝이 곧 그대의 명이다. 이 한 줄을 마음에 새겨라. 약은 밥에서 오고 밥은 약이 된다.